little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오늘 그 리얼 토크 통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고맙습니다. 시민들께 뭐 간략히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8월은 6월 좀 덥긴 하지만 겨울 생각하셔서 아주 더움을 행복으로 삼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북구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 광역의원 3번을 거치셨고 이번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어째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한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가서 이럴 것을 미리 정했습니다. 제 스스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이 안전행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는 기구여야지 지방자치를 감독으로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구의원 1번에 서울시의원 3번 오고 들어간 것이 엄청난 경험이 돼서 국회에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중 지방재정의 최고 달인이라는 전문가라는 그런 명칭을 얻을 때 기뻤고요. 초선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때 늘 슬프고 국민 보는 것이 죄스럽고 지역구에조차도 얼굴을 내밀기 싫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소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가 뭐 이래저래 좀 어수선합니다. 내년 총선도 남았고 그런데 또 전열도 정비해야 되고 그럴 텐데 어떤 변화, 쇄신,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가.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목소리로 외쳐서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초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그것이 혁신이다. 계파별로 무슨 뭐를 꾸려서 혁신한다? 이거 구호죠. 국민이 뭘 바라죠? 자, 깨끗한 정치를 통해서 서민, 대중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기에 맞는 후보를 내면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혁신이죠. 개파벌 공천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지도부도 혁신의 각오를 해야 되지만 지도부 아닌 평의원들도 현 위치에서 우리가 무슨 혁신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둘 각오까지도 자리를 비워줄 것까지도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많이 좀 주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특권 없는 정치라는 것은 간단하죠. 해외를 국민 세금으로 동의받지 않고 뭐 연구 목적으로 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금제도가 국민한테 물어보고 연금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뭐 대단한 특권이죠.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되고 있죠. 그렇죠. 이 국회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비밀을 얘기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공개를 하고 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인데 이미 저는 1년 전 국회 운영위에서 이 특수활동비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뭐 기빈실을 이용한다. 어떻게 보면 그건 특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단은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점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네, 네. 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지역 구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키워온 것은 유대원이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 네. 그걸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는 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초선이지만 네.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각종 뭐 예산자정개혁특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재정특위라든가 네. 이런 데를 계속 저는 몸은 바쁘고 피곤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의 보람은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네. 거의 부도 위기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법인세를 쭉 걷다가 법인세를 이제 감세를 했어요. 이제 안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돈이 지방으로 올라온 돈이 약 8조 정도가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거죠. 이 지방세 감면 중에 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 특별법이 만들었어요. 박근혜 정부도 만들고 이명박 정부도 만들고. 취득세가 기초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초세 취득세가 면제되면 가지 재원이 어려운데 더욱더 어렵게 되죠. 네. 이거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6%를 올렸어요. 6%니까 2조 한 4천억이 네. 명실상부하게 지방 재정이 확보된 셈이죠.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두 번째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강북구와 의원님이 인연을 맺으신 게 50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강북구 하면 저에게는 죽어서 뼈를 묻고 싶은 곳, 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53년 정도 여기 살았습니다. 53년. 바로 이 번동에 살았습니다. 번동. 여기가 저도 번동이거든요. 대감이 되셨네. 예. 그런데 여기서 같은 애환을 다 겪고 또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여기고 강북구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세를 갚아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해결될 수건 사업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첫째가 우이신설 간 경전철 사업인데요. 네. 이 경전철 사업이 작년에 그 서울시와 공사업자 간 분쟁이 생겨서 철수, 완전 철수죠. 네.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3일 남겨놓고 그 간에 1년 동안에 28차례 TF 합동회의, 정부 오간회의 이를 통해서 간신히 풀었습니다. 아주 극적이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1년 늦은 내년 11월에 완공되는데 네.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북서울금의 숲 서문 앞에 가시다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 강북구 음식물 쓰레기장이 존치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연간 이쪽 북부 지역 그 주민들이 300에서 한 400만 명이 여기를 이용하세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르면 거의 코를 막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박원순 시장도 여기 나하고 같이 와봤고 시장이 인식을 해서 우선 저 음식물 쓰레기를 지화화하고 오히려 주차장까지 여기 아주 심하거든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냄새의 제거와 동시에 주차난까지 해결될 수 있는 네.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삼각산동에 이 요지의 두산 아파트 부근에 요지의 땅이 1000평 넘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구에선 돈이 없으니까 이걸 건립을 못해요. 여기 문화체육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약 한 4 내지 그것도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매칭 사업을 하자 해도 구가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매칭 비용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을 짓되 구유지를 시유지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 땅값을 구에 강북구에 지불하면 그 돈은 다시 딴 용도로 강북구가 투자하고 시유지로 줘서 첫째는 운영비가 시로 가니까 매년 강북구가 부담이 없고 두 번째 시는 재정이 구보다는 넉넉하니까 이 부분에서 시에서 운영하면 강북구민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쾌적한 시설에서 운송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상당히 절차가
쉽진 않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뭐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반반이죠. 문화체육시설은 국가까지도 이제 돈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지금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입지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추진을 들여서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